당황스럽네. 자, 마지막 마스터 스텝 마저 풀이하겠습니다. 84번부터. 아, 근데 잠깐만. 이거 풀이를 하면 너네 등차 등비 수열 또 문제 풀 게 없잖아. 그럼 먼저 등차 등비 먼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q2에서 지금 등차 등비 수열 쪽에서 개념이 뭐부터 뭐까지 나오냐면 합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들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뭐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2호탄 항상의 차이가 일정한 값이다, 그죠?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을 점화식을 통해서 정의하면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뺐을 때 일정한 값 차이 D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D를 우리는 그렇죠, 공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반항의 표현을 만든다 치면 자, 이 생각, A1에서부터 A2로 갈 때 똑같은 값 D가 계속 더해진다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쭈루루룩 가가지고 자, n번째 항까지 가려면 D가 몇 번 더해지게 될까요? n-한 번 더해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 AN을 만들 때 초항으로부터 이 공차 D가 n-1개 더해진다. 그래서 자,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는데 우리 이 얘기도 이제 좀 하자. 자, 등차 수열은 어쨌든 간에 항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 또는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해놓고 가는 걸로 하죠. A4랑 A1의 차이는 몇 D가 될까요? 3D가 되는 겁니다. 빠르게 보면 번째 수의 차이만큼 공차의 개수가 만들어져요. n 플러스 한 번째와 n번째는 차이가 한 칸인 거지. 그래서 공차 한 개인 거고. 그러면 네 번째랑 첫 번째는 몇 칸 차이기 때문에? 3칸 차이기 때문에 3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일반화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등차 수열에서 적어도 A의 뭐 예를 들어 A n 플러스 4에서 A의 n-1을 뺀다 그러면 몇 칸 차이니까? 5칸 차이니까 몇 D가 될 수밖에 없다? 5D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들의 해석이 좀 편해지는데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해요. 왜냐하면 초항이랑 이건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라서 n은 변수가 될 거니까 뭐만 정해지면 공차만 정해지면 등차 수열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죠? 즉 미정계수 2개를 정하면 등차 수열은 정해집니다. 미정계수 2개 정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A4 플러스 A7이 뭐 14고 A5 플러스 A의 8이 A9로 가볼까요? A의 9가 2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등차 수열 AN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가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조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2개 나와 있으니까 AN을 결정할 수 있겠네. 그럼 열심히 얘를 초항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서 A 플러스 3D랑 A 플러스 6D 해가지고 14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몇 개인지를 연립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두 식을 자, 좀 더 진행된 항이 아래쪽에 있는 항들이잖아, 그치? 밑에 거에서 위에 걸 그냥 빼버린다 치면 A5에서 A4 빼면 몇 D가 생겨요? 그냥 D고요. A9에서 A7 빼면 2D가 생기는 거니까 그럼 23에서 14 빼면 9 되는 거라서 아, 공차가 얼마구나? 3이구나. 이제 이렇게 빨리 정해야 되고 그럼 초항을 찾기 위해서는 자, 요거 봤을 때 초항 2개는 어차피 더해질 거니까 2A는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3D랑 6D 더해지니까 몇 D? 9D 더해서 1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3 집어넣으면 얘가 27이 되므로 자, 2A는 마이너스 13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라는 구도로 식을 정리를 하자는 얘기다. 그죠? 그럼 이때 AN의 설정은 이 공식을 무조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AN은 N에 대한 몇 차식일 거고 1차식일 거다. 그치?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로 드러나야 되니까 몇 N하고 시작해야 될까?
3n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3 되기 위한 뒤에 상수항만 정하면 되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3 나와야 되니까 1 넣으면 얘가 플러스 3이다. 그쵸? 그럼 뒤에 있는 상수항은 네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얼마를 만들겠다? 19를 만들겠다. 그냥 이렇게 만들자라는 생각까지.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을 이제 이렇게 일반항의 형태를 정리를 하고 나면 등차 수열에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이에요. 자,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특히 중앙의 표현에서 잘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수직선상의 등차 수열에 대응되는 숫자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는 간격이 어떤 상태다? 같은 상태다. 그럼 결국에는 이 an 플러스 1이 an과 an 플러스 1에 무슨 점이 되는 거냐면 중점이 된다는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 끝에 있는 거의 합이 가운데 있거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니까 이 an 플러스 1을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이러한 중앙 표현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자. 자, an 이전에 있는 항은 an-1일 거고요. 자, an 플러스 2 다음에 있는 항은 an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중항도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an 플러스 1이 a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3이 되면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또한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일까? 자, 고민할 시간 1분 드릴게요. 이 20초 남았습니다. 투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이제 잘 봐야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 자, 수아 맞다 아니다? 아니다. 민경이 맞다 아니다? 호호호호호호. 맞다. 다원이 맞다 아니다? 한쪽으로 안 몰리니까 더 고민되죠? 껄껄. 맞다 아니다? 어차피 50%예요. 맞다. 현민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해 뭐야? 아니다? 아니답니다. 절반이나 맞췄어. 절반이나 맞춰서 대박 사건. 왜 아닌지 얘기를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건 맞아요. 맞지? 근데 그 역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야. 분명히. 오해하기가 쉽잖아, 항상. 그러면 정의를 들여다봅시다. 이 중앙 표현은 사실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너네의 간격이 일정하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명확한 정의는 등차수의 정의 자체는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그럼 원래는 이 등차 중앙의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서 an 플러스가 an 사이의 차이랑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의 차이가 어떻다를 이용해서 같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 식을 정리하면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이런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D가 되고 얘가 지금 D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이 표현이 중앙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분리한다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하나씩 주면서 넘기게 되면 얘는 사실 an 플러스 1이랑 an 마이너스 1의 차이랑 그 다음에 넘어가면 an 플러스 3이랑 an 플러스 1의 차이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건 당연히 참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an이 등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야. 그럼 얘는 몇 칸 간격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냐면 2칸 간격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얘기인 거야. 봐봐. 2칸 간격의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이 점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아도 돼요. 요 사이의 차이만 일정하면 되는 거야. 지금 당장. 그치? 그럼 그 다음 자연수를 넣으면 an이 조금 밀려 있어도 돼요. 그럼 an 플러스 1도 n 플러스 2도 이렇게 밀려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an 플러스 4도 이렇게 밀려 있으면 돼. 그 다음 자연수에 대해서 이들의 차이만 일정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이런 수열을 보여줘 보겠습니다. an이 1, 2, 4, 5 그다음 뭘까? 바보네. 7, 8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an 등차 수열 맞나요? 아니죠. 그런데 2칸 간격에 있는 항들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일정합니다.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함부로 익혀서는 안 돼. 그럼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지금 an-1가 an 플러스 3의 중항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an 플러스 1인 거니까 몇 칸 간격의 차이끼리 등차 수열을 만든다? 2칸 간격의 차이끼리 등차 수열을 만든 거라서 2칸 간격의 항들끼리 등차 수열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화 관계를 통해서 나한테 익숙한 표현이라 그래서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3으로서 봐야 되는 내용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 중앙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하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서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분명히 우리가 이 A1부터 A2, A3 쭈르륵 더해가지고 an-2랑 an-1이랑 an을 더해서 자, 수열의 합 SN을 만드는 구조가 되는데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은 공식을 이용한다 치면 어떻게 표현돼요? 몇 분의? 2분의? 등차 수열의 합. 합공식. 아무건 너 했다며? 아니 그 지금 그렇게 생각해. NA 플러스 1 그렇게 생각하고. NA 플러스 1? 아니 네. N 가운하고 A A 플러스 플러스 네. 맞아. L? 라스트? 그거는 맞아. 그쵸. 이것도 틀린 공식은 아니다. 그쵸. 슬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A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왜죠? 양 끝의 합이 똑같다. 그치? 식이 구성된 이유를 알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게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랬고, 맞아요. 그럼 A1과 이렇게 간격이 일정한 숫자에서 A1과 AN의 합이랑 여기는 A2랑 AN-1의 합은 서로 어떤 값이 될까?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럼 A2 플러스 AN-1을 그냥 A1 플러스 AN이라고 바꿔도 좋은 거니까 지금 총 n개의 숫자가 있는 상태고 그걸 지금 몇 개씩 묶냐면 2개씩 묶어서 A1 플러스 AN이라는 일정한 합을 만들고 있는데 n개의 양들을 2개씩 묶어내면 이 A1 플러스 AN이라는 것은 몇 개가 만들어진다 볼 수 있냐면 2분의 n개가 만들어진다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Sn은 맞아. 2분의 한개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입니다. 이 구조예요. 그럼 이제 여기 2분의 n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해가 된다, 그쵸? 몇 개씩 묶어서? 2개씩 묶어서 같은 합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도를 얘를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는 거죠. 얘가 A1 더하기 n 마이너스 몇 D니까 1D인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2분의 1로 만들면 2A1 더하기 n-1D에 대해서 n배가 되는 구도로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억지로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어. 중요한 건 무슨 성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를 이해를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야. 그러면 이 대수적인 공식들을 쓰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것을 합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느낌을 봐야 돼요. 아까 여기 4번째랑 7번째 항해합이 14고 5번째랑 9번째 항해합이 23이라는 표현에서 뭐 빼면서 뭔가를 정리를 했었다. 그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A1 더하기 A7이 20이고요. A3 더하기 그러면 A에 예를 들어서 얼마로 가지? A에 그냥 9로 가봅시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32이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7번째와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숫자 몇 번째죠? 1과 7의 평균 얼마죠? 4. 그치? 그럼 A1과 A7의 정가운데 A4가 있을 거잖아. 그거 몇 배 하면? 2배 하는 거니까 이게 2A4가 20이라는 조건식이 되는 거지, 사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A6가 32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그럼 A4가 10인 거랑 A6가 16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2개 빼고 싶지 않나? 빼면 몇 D가 생겨요? 그럼 2D가 6인 거니까 D는 또다시 얼마? 3. 그럼 A4는 초항 더하기 몇 D니까? 3D니까 10이 되면서 초항이 얼마다? 1이다. 이런 관계들 좀 빨리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해하겠어? 간단하게 해보세요. 등차수열입니다. 뭐야, 왜 확장이 안 돼? A4 몇 개? 2개. A4? 2개.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럼 몇 A4? 이런 거는 4A4로 바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하겠니? 그럼 얘는 이거잖아요. 그치? 얘는 그럼 뭐로 바뀌게 될까? 2A3? 2A3니까 A3까지 하면 가운데 있는 거 몇 개? 5개. 이걸 보고 공식을 이렇게 쉐끼들이 적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공식 쓰면 혼자 띨띨 안 띨띨? 띨띨.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 구도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차수열은 대칭성을 통해서 합의 구조의 식들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등차수열 AN이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A1이랑 A2랑 A3를 더했더니 20이더래. 그 다음에 AN-2랑 AN-1이랑 AN을 더했더니 자, 80이더래.
아니다. 100이더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SN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2400이 나왔어요. 자연수행 값을 찾으라 그랬어요. 선물입니다. 90초 드릴게요. 나의 수업에 충실한 아이들. 너무 예뻐. 이렇게 했다, 그치? 망하는 지름길.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좀 받아들였어야지, 그치? 이상하잖아. 그죠? 여기 번째수도 안 정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쵸? 3A2가 20인 걸 알았고, 그럼 3AM-1이, 그래요, 100인 걸 알았어요. 빼고 싶다. 그럼 공차가 AM-1에서 A2를 빼는 거니까, 몇 칸 차이? 얘에서 얘 빼면 N-3칸 차이. 이렇게 표현은 될 거야. 그럼 그게 이거 빼면서 80이다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더 더러워지죠. 그치? 요 조건까지 함께 보자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 SN이 2400이라는 조건도 핵심인 거니까 얘가 지금 SN이잖아요. 이게 몇 백이다? 2400이다. 등차 수열의 합자체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 있는 세 개의 항의 합이랑 여기 있는 세 개의 항의 합이 이 SN의 구도를 봤을 때 심상치가 않거든. 어디 거 세 개? 앞에 거 세 개고요. 어디 거 세 개? 그렇지. 뒤에 거 세 개지. 그럼 얘는 뺄 게 아니라 무슨 셈 하고 싶어야 되냐면 덧셈 해보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양 끝의 합이 그냥 일정한 값이라 그래서 쌤이 만약에 S라고 둔다 치면 이렇게 더해도 S, 이렇게 더해도 S, 이렇게 더해도 S인 거니까 사실은 그럼 이 2400이라는 걸 우리가 2분의 항 개수의 S배를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구도지 않을까? 그럼 이 S는 이 두 식을 무슨 셈 해버리면? 덧셈 해버리면 몇 S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합이 일정한 거니까 3S가 만들어지죠. 3S가 120인 거니까 S는 몇십이고 40인 거고 이 자리에 그러면 40이 들어가면서 2400 만들어야 되니까 20 약분하면 N은 얼마다? 120이다. 그래서 총 120개의 항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도 같이 좀 봅시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볼 때는 대칭성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구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일정한 개수, 일정한 간격의 항들의 합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AN이 등차 수열인 구도를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A1이랑 A2랑 A3의 합이랑 A4랑 A5랑 A6의 합이랑 A7이랑 A8이랑 A9의 합들을 볼 건데 일정한 간격의 항들의 합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일정한 간격의 항들의 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눈에 보여요? 몇 개씩 끊어서 더하면? 3개씩 끊어서 더하면 이 또한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야. 왜? 여기 3개 항에서 다음 3개 항의 합으로 갈 때 A1에서 A4로 가려면 몇 D가 더해줘야 돼요? 3D. 또
3D, 또 3D. 아니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3D, 3D, 3D에서 이 둘은 몇 D 차이다? 9D 차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이 둘의 차이도 몇 D가 될 수밖에 없을까? 9D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정한 개수의 항들의 합들 또한 니들끼리 반드시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조금 공식을 쓰지 않아도 간단히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 칩시다. 지금 S의 예를 들어서 3가 20이고요. S의 6이 뭐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해볼게요. 자, S의 9을 구하래. 퉁탕, 퉁탕, 퉁탕. 자, 가장 무지성풀이가 아까처럼 공식을 쓰는 거겠죠. 2분의 3의 초항 더하기 끝항이구나. 2분의 한개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이구나. B. 아니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항이 몇 개씩 늘어나고 있네. 3개씩 늘어나고 있네. 그럼 뭔가 S3 이렇게 3개 한 거에서 합이 20된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6개면 요렇게 더한 게 총 몇십이다. 60이 되는 거니까 이거 뒤에 거 3개 합은 몇십이 되어야 될까? 4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또다시 7번째, 8번째, 9번째 항까지 이 전체 구도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20에서 여기로 가면서 40이 됐어요. 이렇게 갈 때 지금 플러스 몇 D였습니까? 9D였으니까 9D는 몇십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냐면 2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넘어갈 때 9D가 더해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20이 더해지면서 이거 3개의 합은 몇십이 되어야 할까요? 60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다 더한 게 전체 합이 되는 거니까 몇으로 보는 게 맞다? 120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무조건 식을 쓰는 게 만사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구도를 통해서 보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요, 이제? S의 10이 20이었습니다. S의 30이 100이 없습니다. 그냥 막 만들게요. 이런 상태일 때 S의 20을 구하래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 내가? 너네가. 자,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사이에 있는 값이 주어지는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S10은 A1에서 그냥 물결로 표현인데 사실 합입니다. 아시겠죠? A10까지의 합이 20을 만들었네. 그럼 우리 A11에서 A의 지금 20번째 한까지 합이랑 A21에서 자 30번째 한까지 합을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전체 합이 지금 100이다라는 걸 쓸 내용이다. 그치? 그런데 요로코롬이랑 요 10개 가운데 항이랑 마지막 10개 항의 합 사이도 자 얘들끼리도 무슨 수열이 이루어지냐면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총 몇 D가 더해질까요? 100D가 더해지겠다. 그치? 근데 우리 100D라고 쓰기가 불편하니까 얘를 그냥 라지 D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얘는 20 플러스 라지 D인 거겠네? 다음 10개 항의 합이? 그럼 다음 10개 항의 합은 20 플러스 몇 D가 될까요? 2 라지 D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 이 100이라는 수치는 60에다가 3 라지 D를 더한 거랑 똑같네? 그럼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얘가
40은 3 라지 D가 되는 거고, 그럼 라지 D가 3분의 40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 두 개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값을 라지 D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40 플러스 라지 D가 되기 때문에 얘는 40 플러스 3분의 40이다. 이런 구도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 거지. 끝! 그래서 무조건 초항이랑 공차를 찾아가지고 뭘 계산하겠다는 마인드를 조금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절대값이에요. 자, 먼저 절대값 얘기를 좀 합시다.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얘는 예문으로 쌤이 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항들을 싹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이 등차 수열이 첫 번째 조건, 가 조건 얘를 만족시킨대요. S에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게 11로 갈까? 그래, 11로 가자. 0이고 나 조건에서 SN의 최소값이 와, 이거 잠깐 잘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머리가 많이 굳었네. 암산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05일 때 첫 번째 등차 수열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S11이 0이래요. 그럼 얘를 또 공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느낌보다는 S11이면 A1부터 A11까지의 합이 되겠네? 맞죠? 그럼 얘도 지금 첫 번째랑 끝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의 표현이 예쁘겠다, 그쵸? 1과 11의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얼마니까? 6. 그럼 얘는 A6라는 항이 몇 개 만들어진 걸까? 보기 불편하면 이렇게라도 합시다. 그치? 바로 안 떠오르면 천천히 하면 돼. 어차피 양 끝에 있는 합이 일정하다는 관계니까 2분의 항개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을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보면 얘가 2A6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진 표현입니다. 그럼 2가 약분되고 나면 얘가 11개의 A6구나. 사실 11개 더하고 있으니까 가운데 항이 11개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냐면 0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A6가 0이 됩니다. 그럼 이 표현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막 공식을 만들어서 AN을 만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항의 이 등차 수열의 구조를 보는 건데 A6가 0이면 A5는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D라고 생각하면 A7은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지금 A5는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내려가다 보면 얘 첫 번째 항은 여섯 번째랑 첫 번째 차이가 5칸이다. 그쵸? 그럼 5D가 반대로 빠질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몇 D? 5D. 그렇지. 이렇게 가는 구도고 이후로는 얘가 2D, 3D, 4D 늘어나고 있다는 구도인 거지. 그러면 이 SN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5다라는 느낌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쌤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을 한번 적어줄 건데 그 AN의 등차 수열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이렇게 간다 치면 일단 0 빼고 가보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4, 7 이렇게 가는 구도의 등차 수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S1이고요.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 S2죠. 자,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클까요? S1이 크겠다. 그쵸?
음수를 더하면 항의 전체 합이 점점 작아질 거니까. 그럼 언제까지 SN은 작아지게 될까? AN의 부호가 바뀔 때까지. 그치? 그래서 음수의 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양의 부호의 항으로 바뀔 때 요때가 S4가 지금 수열의 합의 최소가 되겠죠. 이후로는 양수를 더하면 자 여기까지 합 S5를 비교해보면 S5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양수를 더하면 여기 6번째 항까지의 합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들. 그러면 S4가 최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항의 부호가 음수인 것들을 다 더한 게 당연히 최소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럼 이 구도에서 봤을 때 먼저 SN이 무슨 값을 가진대요? 최소값을 가진대.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항의 부호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될까? 음수. 음수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 그게 당연히 최소를 가질 수 있는 형태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쌤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초항이 0보다 작고 공차가 0보다 큰 구조가 돼야 항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자 이러할 때 SN에 무엇이 생성이 되냐면 최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도 음수고요. 쌤 공차도 음수면요. 그럼 항이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런 수열의 합에는 최소가 존재할까 얘들아? 존재할 수가 없겠지. 더 할수록 계속 작아지니까. 아 최소 있긴 있겠네. S1. 그쵸? 그치? 그렇지 않겠니? 그럼 이런 구도라면 S1밖에 최소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항이 계속 더해질수록 최소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볼까요? N은 2 이상의 자연수다. 이 조건의 형태의 구조는 파괴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우리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 1, 3, 5, 7, 9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치? 얘는 그럼 수열을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항이 어떻게 될까? 커지는 구도가 되겠다. 그쵸? 그런데 양수에서 시작해가지고 공차가 음수가 돼가지고 9,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항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지금 어디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을까? 양수의 합까지의 합이 여기가 SN이 최대가 되는 경계가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즉, 이 SN의 최소값이 생긴다, 최대값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AN이라는 일반항의 무엇이 변화하는, 부호가 변화하는 경계의 위치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구도를 봤을 때 얘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더해지면서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항들은 부호가 음수인 걸로 표현되는 게 맞겠다. 그치? 자, 그러다가 얘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잠깐만.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럼 이런 구도에서는 5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6번째 항까지의 합이 서로 어떤 값이 될까요?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이 S5도 S6도 전부 다 무슨 값이 되는 거냐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6번째 항까지 합이나 5번째 항까지 합이 똑같으니까 이 5개만 더해도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이 5개의 항의 합은 얘도 그냥 대칭성의 구도로 간다 치면 2분의 총 항계수가 5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초항과 끝항을 더하면 마이너스 6D가 되는 거니까 이 최소값의 합을 지금 마이너스 105라고 잡아준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럼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5D가 마이너스 105가 되는 거고 약분하게 되면 또다시 부호 바꾸면서 5 나누면 3D가 21이 되는 거고 D는 7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D가 7인 게 정해졌습니다. 그럼 AN을 구하래요. 그럼 초항이 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5가 되겠다. 그치? 공차는 7인데 초항은 마이너스 35라고? 그럼 AN은 몇 N 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 7N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초항이 마이너스 35가 되려면 1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5가 되려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몇? 42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항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이렇게 지금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의 얘기도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좀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조는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한테 시그마 K는 예를 들어서 1부터 자 20까지에 그러면 절대값 AK를 더하래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 여기는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오도도도독 해가지고 절대값 A20까지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절대값이 등장하면 이 항들의 부호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지금 등차수열의 형태를 결정지었으니 몇 번째 항까지는 음수? 5번째 항까지는 음수. 그럼 얘들은 음수인 항들은 마이너스 묶어내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5까지 만들어질 거고 이후에 6번째 항부터는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될 거니까 그대로 나오면서 A6 더하기 A7 더하기 A20까지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해하겠어? 그럼 요것들의 합은 2분의 한개수 몇 개에 다시? 5개에 A1 더하기 A5 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아까 계산했잖아요. 수열의 합의 최소니까 얼마? 마이너스 105.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니까 플러스 105.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뒤에 거 다 더한 거는요. 자, 여기는 한개수가 몇 개가 되죠? 앞에 거 5개 했으니까 총 20개니까 얘는 15개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5에 A6 더하기 A20으로 간다라는 구도지 않을까? 이해를 하겠어? 그럼 요거는 중앙 표현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6과 20에 가운데 숫자가 있으니까 몇 번째 항이죠? 13번째. 그럼 2배의 13번째가 되는 거니까 이 약분하고 나면 15 곱하기 A13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A13이라는 것은 자 6번째 0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A13은 여기서 공차 몇 개 가는 거니까 7개 가는 거니까 7D인 거지. 이해를 하겠니? 그럼 얘는 15 곱하기 7D가 되는 거고 D가 방금 얼마였냐면 7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5735에 105 거기에 D 7 집어넣으면 얘는 735가 되겠네. 그래서 105랑 735 더해서 840이 정답이 된다. 이런 구도를 보자라는 생각인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부호를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보자. 결국에는 여기도 5개랑 15개를 끊었어요. 항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럼 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한번 잘 봐봐. 여기 위에다가 쌤이 지금 AN을 쭉 적어놨어요. 어쨌든 D가 7인 상태고. 그럼 여기 밑에다가 절대값 AN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AN의 항의 모양을 이렇게 나열했으면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부호가 무조건 양수로 바뀌는 거지 않을까? 몇 D? 5D, 4D 쭉쭉쭉 가다가 D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0, D 쭉쭉쭉 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몇 번째입니까? 20번째죠. 20번째는 몇 D로 표현될까요? 14D로 표현되겠죠. 14칸 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워도 절대값에 대한 항도 어차피 14D이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끊어보겠다는 말은 당연한 생각이야. 절대값에서. 근데 이렇게도 무슨 수열을 이룹니까? 등차죠. 이렇게도 무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죠. 이해가 되니? 그럼 이거 더할 때는 2분의 5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하면 6D에서 15D로 빨리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뭐 한개수를 조금 쉽게 세려면 총 20개 항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5개면 우리 0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총 또다시 15개의 합이다.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5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하면 14D의 구도가 생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서 7 곱하면 얘가 105D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D를 계산하자는 얘기냐면 120D를 계산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7 들어가면 840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안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절대값 나왔다고 해서 이 절대값 항들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얘들을 절대값 부호 판정해서 꺼내서 이렇게 막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등차 수열에서 항의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지 무조건 공식으로 때려박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 그래서 이런 대칭성이나 구조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짧게. 자, 푸는 방법을 한 가지로 꼭 고정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일정한 항의 간격들을 편의상 부분합이라고 이용할게요. 부분합이 등차 수열임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5개씩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그럼 먼저 A1부터 A5까지의 합이 있을 거고 A6부터 A10까지의 합이 있을 거고 A에 그대로 11부터 A에 15까지의 합이 있을 건데 그럼 얘가 기준으로 시작되면서 이 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라지 S라고 두면 니들 간의 공차를 그냥 큰 라지 D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S 플러스 라지 D가 되고 얘는 S 플러스 2 라지 T가 되죠. 어쨌든 미정계수는 몇 개밖에 안 생겨요. 2개. 그럼 S12, 50이란 건 이렇게 더한 것, 즉 2 라지 S 더하기 D가 5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럼 이렇게 지금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라지 S랑 D로 표현하면 3 라지 S 더하기 3D가 150이라고 적힐 수 있겠네요. 이해가 됨? 그럼 이거 3으로 약분하게 되면 S 더하기 D가 5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하고 싶겠네. 통째로 빼버리면요. S는 얼마구나? 0이구나. 그치. 그럼 라지 S가 0이면 라지 D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0인 거네. 그럼 5번째 항까지의 합이 0이고 여기까지 합이 50이고 여기까지 합이 100이 된 거네. 이해했어? 그런데 나는 결국 몇 번째 항을 찾는 거냐면 50번째 항을 찾는 거니까 초항과 공차를 어차피 생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초항 공차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조각난 것들의 합을 통해서 초항 공차 표현을 좀 만든다는 생각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 합이 0이라는 것은 A1부터 A5까지의 합은 2분의 한개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 이게 0이라는 거니까 A1 더하기 A5는 2A3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5A3가 0이라는 거라서 세 번째 항이 0이구나 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요 6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한개수는 여전히 5개예요. 어쨌든 초항과 끝항은 A6와 A10이 되겠죠. 이거 2개 더하면 가운데 있는 항이 몇 번째 항? 8번째 항. 2A8이겠네. 그죠? 그럼 얘는 5A8이 될 거고 그 값이 지금 50인 거기 때문에 얘는 A8이 10이다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능?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D 걸리는 거죠? 5D. 그럼 플러스 5D에서 10이 된 거니까 D는 2라는 구도도 나와요. 그럼 A3에서 출발해서 A50으로 가고 싶은 거야. 몇 D가 더해져야 될까? 47D가 더해지면 되죠. 꼭 일반항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아는 항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그럼 47D 더하면 여기에 2 집어넣으면 94를 더하자는 얘기니까 50번째 항은 94다. 이런 구도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자 그냥 이 부분합을 이용을 안 한다 치면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수열의 합에 대칭성을 이용해보자. 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10번째 항까지에 대한 수열의 합을 막 무조건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S10이란 것도 사실 2분의 한개수 10개고요. 초항은 첫 번째고 끝항은 초항은 첫 번째고 끝항은 10번째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 값이 지금 50인 거기 때문에 5랑 5 약분되고 나면 얘는 초항과 끝항의 합이 10이라는 조건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표현이랑 이 표현 중에 누가 더 보기가 편합니까? 당연히 두 번째, 그치? 항에 대한 표현이 훨씬 간결한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의미지 않을까? 그럼 얘는 2분의 15에다가, 그쵸? 초항 더하기 끝항을 했을 때 이게 15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15 약분하고 2 넘어가면 얘는 초항과 15번째 항의 합이 몇십이라는 얘기가 되냐면 2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또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훅훅 빠지면 몇 D가 남을까요? 그치? 5D가 그러면 10이니까 D는 2인 거예요.
이제 이게 필수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 참 좋긴 하지만. 그래서 합을 어쨌든 대칭성을 통해서 좀 쉽게 표현을 하자. 이런 의미인 거고. 그럼 D가 2인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D가 2인 거면, 자, 이제 얘는 중앙이 없어요. 첫 번째와 열 번째. 더해서 홀수니까. 얘는 중앙이 있잖아. 가운데 항이 얼마예요? 여덟 번째야. 그럼 이 표현을 보고 또다시, 2A8이 더 축소시켜서 20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A8이 몇십이 되냐면 10이 됩니다. 초항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째 항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50번째. 그럼 여기서 가는 동안 몇 D가 더해지는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몇 D가 더해져요? 42D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84만큼 더해지면서 94일 수밖에 없다. 구도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항과 공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게 더럽게 나오는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14번도 잠깐 볼까요? 14번에 절대값 나온다. 그쵸? 그런데 보니까 A3는 음수고 A9은 양수예요. 자, 질문. 공차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다. 그치? 그럼 점점 커지는 느낌이고 시작하는 초항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요? 음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음수로 시작해서 무슨 수로 변환되는 지점이 생길 거고 양수로 전환되는 지점 생길 거고 그거 기준으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1부분 더하기 1부분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부호 변화가 생기는 기준이 생길 거고 거기 기준을 끊어서 음수인 것들 절대값 씌워서 그냥 양수 표현으로 바꾸어가지고 등차수열의 합 계산하고 양수들은 그대로 절대값 씌워도 양수일 거니까 또다시 1부분 등차수열의 합 계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도들도 일단 보자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16번을 잠깐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풀 시간 짧게 90초. 얘는 문자가 많아서 조금 미안, 그치. 미안, 쌤 취미 활동이라 가지고 16번 볼게요. 초항이랑 공차가 같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같은 등차수열 AN이에요.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A1은 D로 시작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A2는 뭐가 될까요? DD가 되겠죠. D씩 더해질 거니까. A3는 3D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N번장은 무슨 D가 되죠? ND가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의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홀수 번째만 이렇게 더해서 A2n-1까지 더한 합이 2배의 KAN이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K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n의 최대값을 라지 n, 스몰 n의 최소를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n 빼기 스몰 m으로 값을 구하라. 첫 번째 생각이에요. 변수가 k도 있고 n도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쵸? 그럼 여기는 일단 수열의 합의 구도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치? 근데 이 표현은 좀 익숙해졌어. 이제 뭔가 대칭성 이용하면 이거 특정 항이 몇 개다라는 느낌으로 계산은 되겠구나. 그치? 그럼 먼저 첫 번째 생각한 게 이 생각이에요. A1과 그럼 A2n-1에 대해서 대칭성 이용하면 2분의 이 자리에 한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여기 있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A1, A3, A5에서 여기에서 2n-1까지면 이게 총 몇 개의 항일까? 그것부터 잘 세야겠네. 몇 개의 항일까요? 그거 못 세겠던 거야? 또 하나씩 보여줄까요? 볼게요. 첫 번째 홀수가 1이죠. 두 번째 홀수가 3이에요. 세 번째 홀수가 5예요. K번째 홀수는 뭘까요? 일반항 표현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K번째 홀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등차수열, 이 홀수들도 등차수열 이루고 있는 거고 항의 간격이 두 칸이니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서 K번째 홀수는 2K에다가 빼기 1을 한 숫자지 않을까? 그럼 K가 1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홀수, K가 2가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홀수, K가 3이 들어갔을 때 세 번째 홀수가 만들어진 거죠. K가 K일 때 K번째 홀수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2n-1번째는 K 자리에 그냥 뭐가 들어간 거니까? n이 들어간 거니까 얘는 n번째 홀수가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한 개수 몇 개가 되죠? n개가 되는 겁니다. 1절. 그럼 여기에다가 초항 더하기 끝항이 들어갈 건데 초항은 D예요. 끝항은 an이 nd니까 a 2n-1은 그냥 번째 수에다가 d 곱하는 거랑 똑같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의 얘가 2n-1 d가 되는 거겠네. 컷. 이 값이 2k 곱하기 an은 nd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n은 0이 아닌 숫자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공차 몇 개이다라는 표현인 거니까 d도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남는 식이 간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러 갈게요. 자, d로 묶어내면 2n-1에다가 그대로 뭘 더하는 거니까? 1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2nd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이 약분되고 나면 좌변에 남는 식은 n제곱 d가 되는 거고 우변에 남는 식은 2knd가 되는 거예요. ND 날리고 나면 n은 2k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이 k라는 숫자가 무슨 자연수냐면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할 때 k 값에 따라서 이 n 값이 정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k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이 n 값은 최소도 가질 수 있고 최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기 때문에 10, 가장 큰 자연수가 99가 되는 거니까 k가 10일 때 n의 최소가 생기는 거죠. 그럼 n 최소는 몇십이고요? 20이고요. n 최대는 99를 넣으면서 2배 될 거니까 198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를 빼면 178이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출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초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등차수열의 항의 형태가 간단한 공차로 표현되겠구나. 공차가 몇 개로 표현되는지 정리가 되는 거고 이러한 수열의 합의 구도들이 분명히 공차가 몇 개 더해졌는지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약분되면서 식이 좀 간단해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져나가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알아보겠습니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몇 분이죠? 24분이네. 거기 등차 수열의 합까지만 할 거예요. 요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얘부터 잡아야 되는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였었냐면 수열의 합은 SN으로 표현되고 일반항은 AN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치? 우리 SN과 AN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쭉 표현되는 거니까 AN까지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SN 안에서 AN을 추출하고 싶으면 자, 이 n-1번째 항까지의 합이 S의 n-1이다라는 사상을 공유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이 Sn-1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Sn 빼기 Sn-1이 AN이 된다는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식이었다. 그쵸?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n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야. AN을 수열의 합을 통해서 정의하고 싶다는 거야. 다시 AN을 누구를 통해서? SN을 통해서 정의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요. SN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되는 게 맞을까? S1이겠다. 그치? 두 번째 항은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면 S2에서 S1을 뺀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편해.
그럼 A3는요, 뭐가 돼요? S3 마이너스 S2.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항 말고는 밑에 있는 것의 규칙은 다 어떤 상태입니까? 같은 상태죠.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그 n번째 항의 모양을 얘기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AN은 뭐가 될 거고? Sn-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구도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n이 얼마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2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대신에 첫 번째 항은 S 뭐로 정의하겠다? 1로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정의가 되면 그 수열의 합으로부터 수열 AN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겠음? 자,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정제해야 된 건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아, SN을 알면 누가 정의된다? AN이 정의된다. 근데 그 AN을 정의할 때 첫 번째 항은 S1을 통해서 정하고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이렇게 SN에서 Sn-1를 빼므로써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죠? 자, 이거는 많이 봤고 그럼 여기는 부등호의 범위를 맨날 우리가 2 이상인 걸 생각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번째수기 때문에 항상 1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야 돼요. 얘도 1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고 얘도 1 이상의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 연립하면 1 이상인데 얘는 뭐 이상이 되니까? 2 이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2 이상의 범위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 수열의 합을 알면 AN이 정의된다 그랬는데 이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 AN이라는 이 수열이 분명히 첫 번째 항은 따로 노는 거다. 그치?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떤 규칙의 식에 의해서 두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수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가 수열일 수도 있고 수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N의 모양을 보고 AN이 초항부터 수열이 되는 조건이랑 제2항부터 수열이 되는 조건을 구분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이제 갖추어야 되는데 숫자 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있잖아. 자, 어떤 수열의 합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고 SN이라는 수열의 합이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로 나왔다라고 쳐보죠. 간단하게 가보자.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 보고 AN을 정의해보래요. 자, 그럼 먼저 A1은 얼마입니까?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러면 AN은 이제 두 번째 항부터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적분을 했기 때문에 같은 차수의 항끼리 빼는 게 좀 쉬운 구도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그쵸? n제곱에서 n-1의 제곱 빼면 자, n제곱 날라갈 거니까 몇 n? 그렇죠. 2n-1이 남아요.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일 건데 n에서 n-1 빼면 차이가 어차피 얼마니까? 1일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상수항의 차는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여기서 AN은 2n-4가 생깁니다.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과연 수열이 될 수 있는가? 없다. 그쵸? 자, 지금 두 번째 항부터는 무슨 수열이 됩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그럼 이런 구도에서는 아, 얘가 제2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초항부터 수열이려면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이 A1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한마디로 여기에 n에 1을 못 넣었는데 1 넣었을 때랑 여기 n이 1인 결과가 서로 같으면 초항부터 수열이야. 이해했니? 둘 다 n에 1을 넣었을 때 어떠면? 다르면 제2항부터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맨날 우리가 계산을 해서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일반화된 데서 해보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원래 n에 1을 넣을 수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1 집어넣었을 때 여기 n에 1 집어넣은 결과랑 서로 같으면 초항부터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1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무슨 원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여기는 S0가 생겨요. 위에서 1 집어넣으면 그냥 S
1이죠.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으면 초항부터 수열이네. 그럼 S1, S1 없어질 거니까 S0가 얼마면? 0이면 초항부터 수열이에요. 이게 초항부터 수열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S0이 제로가 아니면 초항부터 수열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수열의 합으로 AN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봐버리면 S0가 0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초항부터 수열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SN이 만약에 4n제곱 플러스 5n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초항부터 수열 맞다, 아니다? 맞다. 근데 이렇게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면 A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입니다. 왜? 그렇잖아. 우리가 AN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AN이 아니라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SN은 2분의 한개수의 초항 더하기 끝항이었어요. 그걸 초항이랑 공차로 표현하면 2분의 n에 A1 더하기 A1 더하기 n-1 D가 되죠. 여기 n에 대한 몇 차? 1차. 이 식도 n에 대한 몇 차? 1차. 1차 곱하기 1차는 몇 차? 2차.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구나. 그리고 상수항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어. n이 다 곱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상수항이 없는 상태의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드러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일 수밖에 없고 초항부터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항부터 수열인 거 잡아내고 두 번째는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차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공차는 여기는 식들을 정리해보면 자, n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 돼요. 무슨 뜻이냐? 봐봐.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n에 대한 1차라고 했으니까 n에 대해서 정리하면 먼저 dn이 생기겠죠. 뒤에 상수항 찌꺼기가 플러스 2a1 마이너스 d가 생깁니다. 그쵸? 근데 거기에 지금 여기 2분의 n이 곱해진 거야. 그럼 여기 2분의 n이 곱해지면 분배했을 때 얘는 상수항이고요. 얘는 1차항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얘가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1-dn 이런 구도로 생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공차를 찾는 게 편해요? 여기서 공차를 찾는 게 편해요? n제곱의 개수에서 공차를 찾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 n제곱의 개수를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의 공차의 몇 분의 몇 배구나 2분의 1배구나를 이해하면 d가 얼마인 게 빨리 나옵니까? 8인 게 나와요. 그럼 굳이 이런 차를 계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의 구도라는 거지. 그럼 AN은 일단 몇 n 하고 시작해야 될까? 8n. 첫 번째 항만 알면 되니까 여기서 A1은 9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플러스 얼마를? 1을 붙이는 거지 초항부터 수열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분 없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n이 2 이상일 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상수항이 플러스 7이 있었다. 그럼 초항부터 수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하십시오. 초항 따로 구하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되는 거는 항의 차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쌤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열의 모든 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S0가 있잖아요, 얘들아. S0가 아니라 SN이 2n-1승 플러스 K래. 근데 얘가, 이 SN이 어떤 수열 A1부터 AN까지의 합으로 표현된 수열이래. 근데 얘 AN이 초항부터 수열되기 위해서 자, 그러하기 위한 K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원래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S0가 0이면 초항부터 수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0 집어넣으면 S0는 뭐가 되는 걸까? 0 나오면 2분의 1 플러스 K가 되는 거다. 그치? 이게 0이면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일 때? 2분의 1일 때부터 얘는 초항부터 수열이 되고 이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식일 겁니다. 알겠죠? 그건 등비수열의 합하면서 또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한 합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짧게 쉬고 길게 수업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미적분 준비합시다. 자, 고생 많았어요. 숙제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끝!